3번은 가우스가 포함된 부등식인데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을 처리하듯이 처리하시면 되는데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도 두 종류이듯이 가우스가 포함된 부등식도 두 종류예요.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이 어떻게 두 종류였느냐? 가우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그냥 2차 방정식인데 가우스 X가 섞여 있는 케이스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등식은 아쉽게도 가우스 X에 관한 부등식밖에 없습니다. 방정식도 있네. 방정식 부등식밖에 없습니다. 방정식이 왜 갑자기 부등식에서 나오느냐? 결국 이 X를 쓸 때는 범위를 써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부등식과 똑같아서 부등식에서 한 번 더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우스 X에 대한 설명을 매번 하고 있는데 왜냐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X가 n에서 n 플러스 1 사이면 가우스 X n이 난다. 다시 말해서 정수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고요. 1번은 가우스 X의 제곱에 가우스 X의 3배 가우스 X에 대한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가우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런 놈을 가우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수분해도 뻔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암산을 때리면 가우스 X가 1 또는 2다 이런 얘기인데 X에 관한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라는 말은 X의 값을 쓰라는 뜻이니까 이 상태라고 쓰면은 빵점이라서 요 가우스를 베끼셔야 돼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1이다? 라는 소리니까 얘의 소수분은 알 길이 없고 소수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x란 1에서 2 사이라는 소리고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x란 2에서 3 사이라는 소리죠. 이 콤마는 또는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는은 합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합쳐서 답해야 하는데 2가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쓰는 것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1 이상 3 미만으로 답을 쓰세요. 그 다음 2번이요. 가우스 X의 제곱이 2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9개 가우스 X에 대한 상수가 4 요게 0보다 작다. 이것도 가우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우스 X에 관한 2차 부등식.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 되거든요. 인수분해 해서 모이는 범위로 일단 찾으시면 돼. 가우스 X의 범위를 말이죠. 이거는 2일로 째야 되고요. 요거는 1, 4로 째야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망하고요. 그러면 윗줄에 따라서 2분의 1과 아랫줄에 따라서 4가 경계인데 작기 때문에 모이는 범위로 쓰면 되겠죠. 누가? 가우스 X가. 이 새끼가 변수니까. 난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런 사람은 가우스 X를 T로 취향하시면 됩니다. 근데 치환은 이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되고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우스 X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면 가우스 X는 정수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얘랑 같다 라고 일단 생각해야 돼요. 그럼 1, 2, 3이 가능한 거죠. 가우스 X는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제 가우스를 베끼는 거예요. 그럼 X는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3 이상을 합치는 거니까 한 번에 1 이상 3 이상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가우스와 유사한 기호가 유제에 들어있거든. 이거는 가우스 문제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어. 정석 종특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말이야. 근데 이제 내신에서 가우스 기호를 쓰는 학교가 요 강남권에 많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선행할 때는 뭐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15-5번은 가우스 X에 대한 문제고 15-6번은 그 뭐랄까 가우스 X에서 파생된 찌끄레기 같은 그런 거거든. 공식적으로 있는 표현도 아니고요. 요 문제에서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요거 해보세요. 요거 숙제로 냈더니 다 모르더라고. 유제 15-6번 풀어보세요. 15-5번 숙제로 하죠. 가우스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헤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n 빼기 2분의 1 이상에서 n 더하기 2분의 1 미만 n은 정수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우스 괄호가 아니잖아요. 집합 괄호죠. 집합 괄호 안에 어떤 실수를 집어넣으면 n이 출력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센스도 없냐? 뭐야 이거? 반올림이라는 소리잖아. 반올림. 반올림 뭐예요? 반올림의 효과를 갖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저 괄호 x에 대한 2차 방정식 부등식이기 때문에 암산을 때리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괄호 x가 1 또는 2라는 소리죠. 반올림에서 1 되려면 얘가 어떤 범위야? 그런 방정이거든. 당연히 2분의 1에서 2분의 3 사이인 거고 2가 되려면 2분의 3에서 2분의 5 사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1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2번은 너무 문제가 성의가 없죠. 여기 똑같은 개수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2분의 1에서 4 사이 괄호 x가 2분의 1에서 4 사이다. 일단 쓰고 어쨌건 이놈은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요 범위에 있는 정수를 빼오시라고요. 괄호 x가
1 또는 2 또는 3이다. 반올림에서 1이려면은 0.5에서 1.5, 2이려면 1.5에서 2.5, 3이려면 2.5에서 3.5. 합쳐지니까 결국 x의 범위는 0.5에서 3.5. 이렇게. 가우스가 달렸건 가우스 유사 형태가 달렸건 간에 그 값은 항상 정수로 노출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실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나타낼 때는 항상 어떤 범위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후딱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5-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굳이 이용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말이죠. 그냥 계산을 했다? 빵점이니까요. 서술형에서 나왔다고 치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것을 오늘 수업 시작할 때 2차 부등식 정리할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느냐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래프로 했으니까요.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부 다 그래프로 풀 거예요. 어떤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풀어야 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는영이요. 는영을 푼다고 치면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x절편이 원이 보이죠? 마이너스 5랑 1이네요.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잡으시고 마이너스 5, 1 쓰시고요. 그러면 요 두 놈의 평균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2고 요 꼭지점 좌표, y 좌표 왠지 필요할 것 같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5니까 9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1, 2, 3, 4번을 한 방에 푸는 거예요.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간에 전부 다 2차 부등식인데 왼쪽에 있는 2차식은 다 적으라고. 그러니까 저 그래프라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식하고 방향만 다를 뿐이야. 등호가 있냐 없냐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다 수니까 x축의 평행한 형태라 되면 돼. 근데 1번의 오른쪽은 0이니까 x축 그 잡채고 2번은 5니까 약간 위에다 그리면 되고 3번은 9니까 저기 9잖아요. 접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4번은 10이니까 저보다 약간 더 위에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 4개를 한꺼번에 다 그린다고 치면 0은 이거 9는 이거 5는 요 성분의 5대4 내분점을 지나다 치고 요 정도 10은 요 정도 최선을 다해 그럴듯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를 접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y는 0, 요게 y는 5, 요게 y는 9, 요게 y는 10. 요 새끼는 이 2차식은 fx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y는 fx.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fx가 0 이하다. 말로 바꾸면 포물선이 x축과 만나거나 아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프를 쳐다보시면 답이 보여요. 포물선이 x축과 만나거나 아래다. 그러면 요 선이랑 요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요 부분은 마이너스 5 이하, 요 부분은 1 이상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2번. fx가 5보다 크다죠? 그럼 이제 포물선이 5보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인데 5가 이 선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고 답을 써야 되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하죠. 얘는 5다를 푼다고 치면 너무 쉽죠? 마이너스 4랑 0이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3번은 fx가 9보다 작다. 저 접선보다 아래다. 그런 얘기죠. 전부 다 아래인데 요 마이너스 2일 때만 만나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답은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마이너스 2가 아닌 무수히 많다? 이런 말 이상하니까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4번은 fx가 10 이상이다 라는 말은 포물선이 10보다 위에 있다는 뜻인데 위에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위치관계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적분에서도요. 지금부터 똑바로 정리 놓으셔야 돼요. 부등식을 계산으로 풀려고 달라지지 마시라고. 부등식을 계산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 위치관계로 처리할 일이 훨씬 많아. 미적분까지 포함한다 치면요. 지금은 공수원밖에 모르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착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프가 답이에요. 고등수학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자가 승자입니다. 유제 풀어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셔야 돼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거 풀 때만 하는 거예요. 1, 3, 4번은 계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쳐다보고 푸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있어. 중력이 가보네 요 자리. 뭐해? 좀 구려. 암살하지 말고.
빨리 할게요. 알베 블록으로 그리시고요. 그 인수분해가 너무 잘 보이니까 x축을 잡으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쓰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고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번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다. 1번 답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좌표를 구해놨기 때문에 쉬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포물선이 3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 여기가 0이니까 3은 요 위에다 그래야 되겠죠. 포물선이 이것보다 아래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하죠. 3을 넘겨가지고 암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번은 포물선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아래다. 그런 뜻인데 마이너스 1 하필이면 여기니까 접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아니 3이 이건데 왜 마이너스 1이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왜곡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물선이 이 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 아래에 있는 건 없고 같은 거 하나뿐이죠. 이 새끼요. 하나 쓰면 되고. 4번은 포물선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크다니까 전부 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5-5번 내신 필출 적으시고요. 2차 시계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양수가 되도록 이런 문제. 아니면은 2차 부등식을 주고 그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아니면은 2차 부등식을 주고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아니면은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다 같은 말입니다. 열심히 필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친절하니까 적어드려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식이 양이다. 이런 말.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혹은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다. 혹은 2차 식이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 네 개는 전부 다 같은 말이고, 이런 네 개의 문장을 문제 조건으로 확인했다면 여러분들은 요 2차식을 2차 함수로 그린 다음에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바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2차식인데 2차항의 계수가 미정계수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2차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게 0되는 경우도 고려하긴 해야 됩니다. 2차식이라 치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가능한 건 두 종류입니다.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양이다, 0보다 크다 이런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x축인 거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건 위로 볼록이건 상관없이 x축과 위치 관계는 세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포물선과 x축과 위치 관계는 딱 6가지 뿐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라는 말은 그래프를 전부 다 보겠다는 거고, 그래프를 전부 다 봤을 때 그 2차식이 양이라는 말은 그래프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부합되는 상황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나 맞는 거고요.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1단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하고요. 2단 x축과 안 만나요. 1단 아래로 볼록, 2단 x축과 안 만나요. 그럼 여기 부호로 따져본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항상 함수값이 양의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x축과 안 만나요. 그럼 아볼인 것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야 하느냐? 2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 를 쓰시면 되고요. x축과 안 만난다는 것은 판별식입니다. 를 쓰시면 돼요. 요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찾는다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했습니다. 이 6개 중에 이 한 가지 경우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했으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안 만나야 한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근데 솔직히 받아들였으면 따로 외울 게 없어. 아래로 볼록이면 자동적으로 2차항 개수가 양수인 거고요. x축과 안 만나면 자동적으로 판별식 의미인 거거든요. 강제로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원래 암기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암기는 하는 게 아니라 암기는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암기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 문제 15-5번 풀어보자면 다음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해요. 다음 식 이렇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이 식이 양이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2차 식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 문제를 푸셔야 돼. 2차항의 개수가 미정계수인데 2차 식이란 말이 없다? 그럼 이 놈이 0일 수 있습니다. 이 놈이 0일 때와 이 놈이 0이 아닐 때로 갈라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놈이 0이 아닐 때만이 저 식을 2차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거고, 저 논리 전개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겁니다. m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 새끼까지 없어지거든요. 결국 4밖에 남아요. 4는 0보다 크다? 가 나오고요. 이건 말이 되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결과가 모든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다음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면 저 식이 2차식이라는 소리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이런 형태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고 x축과 이축 관계가 이래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첫 번째 2차항의 개수인 m 플러스 2가 양이어야 하고요. 풀어주시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답이고요. 두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여기 2가 있으니까요. 4분의 1을 쓰세요.
m 플러스 2의 제곱에서 4의 m 플러스 2를 빼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시키세요. 없어 보이게 전개하지 마시고. 이게 음이니까 모이는 범위라서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는 거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근데 이게 두 개로 분류했잖아요. 분류했으면 언제나 합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의 m의 범위와 두 번째 케이스의 m을 합치는 건데 합칠 때 요 마이너스 2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제일 좋냐면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대부분 2차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포물선과의 수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2차식이란 말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하필 그럴 때 2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다. 미정계수 포함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다 푸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제 9번 해보세요. 그럼 또 지금 내가 한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지. 아 그러면 2차항 계수가 미정계수면 미정계수 2차항을 역만드는 게 무조건 답인가? 그런 이상한 생각 하는 사람은 요 문제의 답을 쓸 때 마이너스 6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의미하는가, 어떤 표현이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상한 거를 풀고 있고 번호를 제대로 못 듣고 구분을 하라 했잖아. m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양수가 제대로 m의 범위를 정해라. 2차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6일 때와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6이 아닐 대로 갈라서 푸십니다. m이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을 넣으시라고요. 그럼 여기도 m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6을 넣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수만 남는 게 아니라 1차식이 만들어져 버리죠. 1차식이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다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잖아. 그때는 얘가 답이 아닌 거야. 그럼 우리는 m이 마이너스 6이 아닌 것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들게 되려면 좌변에 해당되는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고 x축과 1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m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x축과 x축이 1해야 되기 때문에 한 별씩 4분의 d인 m제곱 빼기 m 플러스 6이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연립한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면 되는데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답입니다. 여기 바로 이 둘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그릴 때는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야 이 두 부등식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이 두 식을 쓴다.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양이다. 한 별씩은 음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쓴다. 그 부등호 방향까지 그냥 외우기만 한다. 단순히 암기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틀려요. 방향이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방향이 헷갈릴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5-6번. 방금과 똑같은 문제인데 단지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야. 포물선이 x축이 아니라 직선과 위치 관계가 있는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포물선이 아까 여기다가 추가하셔야 돼요. 여기 4개 적었죠? 하나 더 쓸게요. 포물선이 그냥 할게. 항상의 마수.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다. 이렇게 될 때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죠.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직선은 얘와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생겨져.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얘와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개일 건데 총 6가지란 말이야. 총 6가지 중에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인 건 얘밖에 없다고요. 그죠? 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포물선이 수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아래에 있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얘도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얘도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모든 실수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위치 관계는 6가지 중에 유일하다고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고 직선과 안 만나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래로 볼록, 두 번째 안 만난다. 아래로 볼록인 건 2차항의 개수가 양인 걸로 처리하면 되고요. 안 만나는 건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의미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완벽히 똑같다고요. 그래서 표현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풀면 된다. 기억하세요. 기본 문제 15-6번을 풀겠어요. 포물선과 직선이 하나씩 주어져 있는데 포물선과 직선에 대하여 문제를 2개 풀어라. 1번 m이 0일 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 범위를 구해요. 이건 그냥 단순한 2차 부등식을 풀라는 건데 이것도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야.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라. 그 얘기는 결국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푸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2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1번 일단 풀면 m 0이 있기 때문에 m 0을 대입하세요. m 0을 대입하시면 포물선의 포물선이 어떻게 변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로 변하죠. 그리고 직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1로 써요. 자, 다시 질문을 읽으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이라는 말은 부등식으로 바꾸면 이 새끼가 이 새끼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데리고 와서 정리하면 그렇죠. 보시는 바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체크하시고요. 양수죠. 그러면은 특정 번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근해 공식으로 알아내시면 됩니다. 답을 약간 적어보세요. 이렇게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근해 공식으로 요 경계값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뿔마 루트 4분의 d 2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아니에요? 플러스 1? 아니 이거 플러스 1 넘어왔는데? 그 위에 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 m이 0이라고 했는데? 네, n제곱 아 뒤에 1이 있었구나. 못 봤네요.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다군요. 어이구 개구리네. 그러면 판별식을 조사할 것도 없고 바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x는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2번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그 얘기가 포물선 아래로 블록으로 이미 그려지고요. 이차항 계수가 근데 이번은 m에 0 대입한 걸 쓰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쓸게요. 2번 y는 x제곱 플러스 m 빼기 1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2 y는 x 플러스 1보다 항상 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얘는 이미 아래로 블록입니다. 얘는 이미 기울기 1이에요. 여기 돼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건 보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안 만날 조건만 쓰면 되는 거고, 안 만날 조건은 두 그래프가 안 만난다는 말은 연립한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뜻인데 하필이면 연립한 방정식의 꼬라지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자동적으로 판별식이 됩니다. 가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식을 쓰면 돼요. 예를 넘길게요. x제곱 플러스 m 빼기 2x 플러스 m제곱은 0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놈의 판별식 m 빼기 2의 제곱 빼기 4m 제곱 더 전개 정리를 할까요? 합차로 인수분해할게요. 그러면 m 빼기 2에다가 2m을 더하면 3m 빼기 2네요. m 빼기 2에다가 2m을 빼면 빼기 m 빼기 2가 되겠죠? 어차피 인수분해야 되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하시라고요. 이 정도는 요놈이 0보다 작단데 m의 개수 중에 마이너스 1인 게 있으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를 제거해야 되거든. 그럼 많이 바뀌어요. 크다로 바뀌고 결국 벌어지는 범위로 답을 써야 됩니다. 경계값은 3분의 2와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분의 2보다 크다로 써주셔야 정답이다. 15-11번 돌아오고
요거는 안 푸셔도 되겠지. 넘어갑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 등장하는데 기본 문제 15-7번과 딸린 유제는 안 할 거예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15-8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볼게요. 1번은 x제곱 빼기 2x 빼기 3 크다 3의 절대값 x 빼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산하기가 귀찮은 사람도 한쪽이 2차고 한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저 2차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생겼을 거고 대칭축이 1이거든요. 괜찮은데 그러면 이 새끼도 표적점이 1,0이 나왔어. 이렇게 안 풀어볼까?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좌변은 아래로 불러 대칭축이 1인 것도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라서 손쉽게 하나 내셔야 되고요. 그냥 딱 봤을 때 x 절편이 뻔히 보이죠.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이 두 놈의 평균이 1이라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1,빵 여기거든요. 요점을 뾰족점으로 갖는 앞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 3이니까 되게 뾰족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되게 뾰족하게 그릴 수 없어요. 왜곡을 시켜서 대충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앞표 그래프나 포물선이나 동일한 대칭축 x는 1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새끼가 공통의 대칭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결과는 요 두 놈이 경계 역할을 할 건데 요 두 놈 또한 1의 대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을 내볼게요. 계산을 최소화해서. 근데 포물선 쪽이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포물선이 앞뷰보다 위에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x가 답인 건데 위에 있는 곳은 여기거든요. 지금 보이는 건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이 요 문제 답이라고. 그래서 답부터 미리 적어놓으면 x는 뭐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크다가 답이에요. 요 크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값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값을 방정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1보다 큰 범위니까 요 식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하고 2차 식이 같다를 풀어주면 되고요. 암산을 하시면 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걸 또 계산하는 놈은 공통의 대칭축을 찾지 못한 인간인 거죠. 공통의 대칭축인 걸 찾아서 요 두 놈도 1의 대칭인 걸 알아냈으니까 1의 대칭이라는 말은 합이 2라는 소리거든요. 5에다가 뭘 더해야 2지? 그걸 적으면 돼.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잘 틀리지도 않습니다. 계산으로 풀어보면 절대값 x 빼기 1이 보이니까 문제를 두 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 두 번째 x가 1 미만일 때. x가 1 이상이면 좌변은 계속 이거고 우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 데리고 와서 정리를 더한 다음에 답을 내면은 x는 0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고 이 가정에 의한 결론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시라고 했습니다. 연립을 하시면 얘만 답이에요. 그 다음 이때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암산 때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면 돼. 마찬가지로 이놈과 연립해야 하니까 요게 정답이에요. 두 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는 게 답이고, 합친다고 해서 뭐 겹치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요. 공수 1만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공수 2까지 알고 그래프를 좀 한다. 나의 반에 10분의 1 정도 한다 치면은 좀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결국엔 고1 시작하기 전에 미적까지는 다 봐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선행한다면. 그러면 그 공수 1 실제 내신을 보는데 이런 문제 나오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소실형이 아니라. 그 다음 2번. 2번은 너무 쉬워요. 절대값 x제곱 빼기 6x 빼기 8은 8보다 작다? 이건 뭐 그래프를 그리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하고 있는 놈을 보면 깝치지 마라 라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면 돼? 뭔가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은 그 방식에 메리트가 있다는 뜻인데요. 메리트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쪽을 먼저 풀면은 x제곱 빼기 6x가 0보다 크다니까 암산을 때리면 x는 0보다 작거나 x는 6보다 크다고요. 이쪽을 또 풀면은 x제곱 빼기 6x 빼기 16이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거란 말이야. 얘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8 사이다. 이 연립부등식을 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공통범위가 두 구간이란 말이에요. 안 보는 사람은 그리세요. 마이너스 2, 0, 6, 8 순서거든요. 마이너스 2에서 8 사이 이렇고요. 0보다 작거나 6보다 큰 이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구간이 나오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또는 6에서 8까지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가 내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문제를 풀어놨겠지 지금? 방금 요거랑 똑같은 유형은 숙제로 하시고요. 2번, 3번은 숙제로 하시고 1번과 4번은 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물론 짜내면 있을 수 있지만 짜내고 싶지 않으니까 없고, 그럼 숙제를 하시면 되고 계산이니까. 1번도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계산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요걸 그 길게 계산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거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떠올린 사람은 그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찾을 놈들이 많을 거라서 얘를 지금 풀자. 15-13번에 1번 보세요. 뭐해? 15-13번에 1번 풀라고. 뭐 멍때리고 있어? 연필 쓱싹쓱싹 해야지. 다 했어? 1번 풀라는 소리를 옥수전에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했지? 영 이상 0 미만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라서 하는 소리다.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절대값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돼가지고 암산을 때리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제기식으로 얘를 풀면 돼요. 또 암산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범위 나눠서 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1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2차식 곱하기 2차식 4차 부등식이거든요. 4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4차 부등식 푸는 거 알려줄까? 4차 부등식 푸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4차 부등식 4차 함수 그래프 지금 내가 그려줘봤자 내일이면 까먹을 거기 때문에 일반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fx가 x제곱 빼기 3x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gx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빼기 2지만 이렇게 두 개를 주고 1번을 풀라 하는 게 황당하단 말이야. 4차식이니까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그럼 그냥 이 4차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요 두 개씩 그냥 곱해요. x 플러스 2 x 빼기 1 x 빼기 3 요놈이 0보다 크다 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런 4차 부등식을 그리는 법은 너무 쉽기 때문에 미적분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걸 지금 가르쳐 볼게.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넘기세요. f 절편이 마이너스 2, 0, 1, 3이겠죠. 요 네 점을 다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를 다 지나가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요래 그려지게 돼 있고 근데 요 마이너스 2와 0의 간격과 1과 3의 간격이 똑같네. 제대로 그릴게요. 간격이 똑같으면 되게 아름다운 꼴이 나오거든요. 아씨 대칭축을 갖는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요. 그리고 요 4차식 쪽이 크다죠? S축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칠하시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미만인 거고 여기는 0에서 1 사이겠죠. 여기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 같은 사람한테 설명을 안 드리면 알 리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 얘를 풀려면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풀 수가 없는 부등식을 풀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양수네? 라고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 둘 다 양인 경우 두 번째 둘 다 음인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나 부정식을 푸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찾고 여기서 나온 걸 확인해서 두 개를 합치면 답인 거예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여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고요. gx가 0보다 크다는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죠. 이 두 개는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정답입니다.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이거고요.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이거죠. 이 두 개가 답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에 전체의 답이기도 하고 합칠 거니까. 요 때는 둘 다 작으니까 얘에 따르면 0에서 3 사이, 얘에 따르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거 아니야?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는 0에서 1 사이란 말이야. 이 세 개 중에 그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써야 한다고요. 이게 제일 처음,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순서대로. 그게 이거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는 사람은 개구리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푸는 건데 일반적인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을 처리할 때 g 절대값 x라는 식이 보이는데요. x 대신에 절대값 x를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거 풀듯이요. 숙제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5-19번 늘 하지 말고 오늘 숙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 교재에 없는 워크북 문제 유형이 하나 있거든. 그거를 해서 숙제 양을 늘리겠다. 15단원의 17번 보세요. 유형 5번. 유형 5번의 문제가 총 4개인데 이미 방정식 쪽에서 내신 필출이라고 하면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부등식에서는 요 정석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푸는 법을 알려드리고 숙제를 많이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하나 풀어드리면 되겠죠? fx가 0보다 작다의 애가 얘를 풀었더니 2에서 9 사이가 되었다. 근데 f 2x 플러스 이 0보다 작다의 해를 보여라. 이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방정식에서 fx를 만들지 마라 라고 했어요. 이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 f는 2와 9가 아니고서는 0이 될 수 없다. 근데 여기 똑같은 f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경계는 요 놈이 2가 될 때와 9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근이 뭔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x가 근이기 때문에 얘를 미리 푸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풀었다 치면은 x는 2분의 1인 거고 얘를 풀었다 치면 x는 4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2차 부등식의 경계는 2분의 1과 4라는 뜻입니다. 0보다 작다의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2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뜻이고요. x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가봤자 2차항 개수의 부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작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작다니까 이런 형태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다.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fx는 0의 fx는 0의 두 실근의 합이 3인데 fax 플러스 b는 0의 두 실근의 합이 뭐냐? 그런 문제였잖아. 그런 문제 내가 엄청 강조했었지. 내신 필출이라 하고
공부를 하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알려드릴게요. 구단원 연습 문제 14번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유형 5번 밑에. 유형 5 밑에다가 연습 문제 9-14와 같은 논리. 연습 문제 9-14와 같은 논리. 9-14로 돌아가 보면은 아마 수업 제대로 들은 친구들은 내신 필출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부등식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 부등식의 경계가 곧 방정식의 실근이기 때문에 색이 다른 건. 아무튼 간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2차 부등식이 문제가 되게 많거든. 문제가 84문제나 되니까 반 정도 내야 되거든요. (47번까지) 할게요. 47번까지 워크북. 반보다 조금 많이 내는 이유는 오늘 그 정석의 연습 문제 숙제가 없기 때문에 47번까지 하시고 워크북은 정석은 유제 15-14번까지